오인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일주일의 중간, 예. 딱 수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수요일 8시에 언론아싸도 있고요. 예, 그런 중요한 날이군요. 그리고 내일은 정말 MC 예. 지켜라 토크 콘서트 있잖아요. 예, 상암 그렇습니다. 광장에서 무료 콘서트. 예. 그리고 2부에 뉴스아이킥 유시민 작가님도 출연하시고.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두 개 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참. 무엇보다 중요한 거. 예. 02로. 예. 전화 오면 받으셔야겠죠, 여러분. 저도 진짜 계속 전화 기다리거든요. 주변에 받았다는 분들이 안 계시죠? 왜 전화를? 저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우선 친구가 없으신가요? 친구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받으신 분들 있으면 댓글로 좀 후기 좀 예. 남겨주세요. 친구 많으실 것 같은데 왜 친구가 없을까요? 아니요,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저번에 새벽까지 술 드신 친구는 누구고요? 전 아니 가짜 뉴스를 이렇게 막 권순표 앵커님께서 퍼뜨려도 되는 겁니까? 제가 들은 얘기만 지금. 네,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예. 기분 좋게 시작해 봅니다. 예. 뉴스알기 꼭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예. 전화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술 드신 친구는 그분 하나, 친구는 그분 하나로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피드백 타임 이어가 봅니다. 예. 3243님께서 요즘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짜증이 많이 나는데 정치권 소식만 접하면 더욱더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은 생각이 예. 가득합니다. 안타깝네요. 이럴 때는 사실 잠깐 뉴스를 쉬시는 것도 좋은데 이제 뉴스 하이킥 정도만 보면 하루의 뉴스를 쫙 알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뉴스 하이킥만 보시고 나머지 뉴스를 쉬시는 것도. 네, 또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예. 생각해 봅니다. 예. 자, 최우영님께서 영부인과 여당 유력 후보가 문자한 걸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다니 우리 정치가 왜 이리 저질로 전락한 겁니까? 예. 이런 영화 대사가 생각나네요. 각하 정치를 좀 거국적으로 하십시오. 예. 네. 누가 이런 대사를 좀 앞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실까요? 예. 네. 예. 자, 0640님께서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이 내가 VIP에게 얘기했다라고 한 대상이 겨우 3스타인 김계환이라고요? 국민들 수준을 진짜 뭘로 보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 국민 상식에 쉽게 이해 안 되는 일들이 근데 이 일만은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봤자 증거들은 대통령이 또 과거에 쓰던 번호로 직접 예. 전화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특검해서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단순하게 이렇게 앞뒤 맞춰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의혹들이 너무나 많아서 네. 특검이 도입돼야 될 필요성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앞에 피드백 타임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자가 예. 그 카톡 문자 나눈 걸로 지금 온갖 정치권 뉴스가 덮여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진중권 교수도 등판을 했습니다. 예. 진 교수가 본인의 SNS에 공개한 내용을 소개하자면 총선 직후 2년 만에 김건희 예. 여사가 전화를 했고 57분 동안 통화를 했다. 지금 논란인 사과 문제에 대해서 다 그때 이야기했는데 지금 친윤계의 주장과는 아주 다르다.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 주장을 정리해 보자면 예. 총선 직후에 김건희 여사는 사과를 거부한 책임은 내게 있고 그 결정은 주변 사람들이 하도 예. 말려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와서 친윤계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못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이건 예.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던지 말던지 진짜 저는 진짜 안물안궁이거든요. 지금 이거 사과를 하던지 말던지 제가 너무 화가 나는데 사과할 일을 만들지 말던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화를 했죠. 네. 괜찮습니다. 뭐 네. 저한테 내시는 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근데 저는 이 와중에 약간 다른 측면이 보이는 게 네. 진중권 교수 이분 말입니다. 이분. 예, 이분 지금은 또 흡사 여권 컨설턴트 같아요. 여기저기도 전화해서 뭘 여러 가지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분 보면 옛날에 진보 진영 계셨을 때 그다음에 조국 지금 대표 당시 조국 대표하고 굉장히 친한 척하실 때 네, 가까웠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을 보면 근데 이분이 아주 사방팔방 다 비판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분한테 궁금한 건 네. 진짜 당시에 센 사람은 비판하는 건 못 봤어요, 잘.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검찰에 대한 비판은 이분 제가 뭐 다 읽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한번 제대로 된 비판을 하는 걸 못 봤고요. 네. 그다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하지 않다가 요새는 좀 하시는 것 같고. 그래요. 요새 한동훈 장관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 네. 어떤 글들을 보면. 그런데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요새 힘이 세시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중권 교수는 권력 지향적이고 강약 약강 스타일이다. 아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이분이 나는 어디나 씹어 뭐 이런 어떤 주의인 것 같은데 정작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느낌. 비판의 진정성이 엿보이지 않는다. 진정성이 아니라 센 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자, 김건희 여사는 정말 궁금한 게 진중권 교수에게 전화해서 57분이나 조언을 구하고 사실 이 사과를 하실 것이면은 정말 진정성 있게 자기 남편이 대통령이잖아요. 심지어. 근데 지금 하면 되는데. 그 진중권 교수 얘기하다 보니까 뭐 여당과 대통령 비판을 하지 않았냐 이런데 그것도 이제 흐름이 있어요. 보면 제가 관찰해 보면 흐름이 예를 들어서 뭐 하여튼 이쪽 힘이 있는 쪽으로 쏠려서 힘이 있는 쪽에서도 어떤 선택을 하고 거기서 어떤 자신의 필요성을 개발하고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뭐 이분에 대해서 오래 얘기할 건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같고요. 여권에서는 이제 사과라는 걸 상당히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과는 안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인데 전화해서 저 사과할래요. 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김건희 여사가 또 오늘 뉴스 보니까 옆에 여권 관계자들한테 제가 사과하면 개떼들처럼 달려들어서 물어뜯을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진정인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앞뒤를 모르는 게 분명한 거는 가장 정상적인 절차는 뭐냐면 대통령인 부부니까 대통령한테 제가 이거 사과하는 게 뭐 여당의 부담도 덜고 좋지 않겠습니다 하면 대통령이 그 뜻을 받아가지고 뭐 참모들하고 대통령이 의논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장 정상적인 절차는 대통령한테 내가 사과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상의를 할 거 아닙니까? 자신의 일이니까. 그건 자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럼 대통령이 그걸 듣고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고 그건 대통령이 공적 라인을 통해서 상의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국가거든요. 근데 여사가 직접 나서가지고 여기저기 전화를 해요. 막 비대위원장한테 문자도 보내고 또 한쪽에다 또 여권 당사자들한테 또 이거는 본인이 국가를 경영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들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댓글에도 김건희 여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쁘다고. 그러니까요. 제일 바쁘게 그게 이렇게 불러갈 일이 전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가 시끄러우면 그건 자신은 공적 어떤 조직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대통령하고 딱 상의해서 대통령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권 관계자 전화해서 뭐 나는 뭐 개떼들이 물어뜯길 것 같고 미래 전망까지 하고 또 비대위원장한테 문자해서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 또 일십했다고 대통령은 뭐 화를 냈다 그러고 또. 그럼 혹시 대통령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거 아닐까요? 김건희 여사는? 꼭 무슨 말씀하실 때 이렇게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JTBC 보도에서 안 그래도 사과도 하지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 사과 진정성에 논란에 불을 붙이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1월 한동훈 후보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날이에요. 나 사과를 해야 될 것 같다. 천번만번하겠습니다. 한날 김건희 여사가 주변 여권 인사들에게는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요.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이 사과하면 민주당이 들깨들처럼 물어뜯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사과하면 큰일 날 것 같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보도가 이렇게 나온 것을 보고 이 사과의 이거 정말 약간 간보기 느낌으로 찔러보기 느낌이거든요. 본인이 어떤 그 여론을 만들고 뭐 이런다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혹시. 그다음에 본인이 전하고 싶으면 아무한테나 해가지고 영부인이 비대위원장에 툭 문자하고 이런 게 자연스러운 행위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렇죠. 그 사과 여부를 거기다 당신들이 허락 하자 그럼 내가 할 텐데 이런 건 참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어.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 사과할 일을 만들지를 마시던지. 그 일은 이미 많이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사과 수습 과정에 벌어진 일이라서요. 안 하시고. 제가 이런 행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 아무리 고민해도 이게 방송에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정제된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뭡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당무 개입하고 국정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몰상식에 가까운 방식으로 제가 찾아낸 단어입니다. 몰상식이 찾아내신 건가요?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정제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몰상식에 가까운 방식의 당무 정권 개입. 이제는 김건희 여사를 멈춰 세워야 할 때다. 이제 더 이상 이분은 더 바쁘시면 안 돼요. 좀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좀 쉬셔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멈춰 세워서 이제 묻고 이제 불러들여가지고 이 사건에 대한 진실, 조사가 필요하면 기소,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멈춰 세워야 할 때다라는 의견을 내봅니다. 몰상식이란 단어를 골라오실 때 굉장히 어떤 고통스러우셨던
제 고통이 느껴지셨나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더 센 말을 잘 하십니까 원래? 저는 시켜만 주신다면 MBC가 아니라면 제가 MBC를 또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니까. 여기서 하시면 MBC를 지키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져온 건 몰상식입니다. 예. 이런 몰상식에 가까운 방식은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일 2부 유시민 작가님 오시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예. 또 콘서트에도 예. 무료니까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 가지 바쁘십니다. 네,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윤혜 씨였습니다.